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었으며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 가결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해 요구로 본회의에서 재표결 후 부결된 상황에서 열린 국감인 만큼 야당은 김 여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표적 감사에 나섰습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같은 기존 의혹에 더해 명품 가방 수수, 총선 공천 개입, 청와대 공연의 황제 관람 등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여 김 여사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와 연관된 인테리어 업체 21g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업체가 자격 요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격에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도 문체부 국감에서 거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KTV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악공연을 김 여사만 관람한 것으로 보이게끔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김 여사가 중간에 공연을 격려하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다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주요 인사들의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특히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 서울보증 취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첫날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시키고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순실 국감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원전, 에너지, 해양, 방위산업, 디지털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등 경제 협력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의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회담 후 양국이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을 강조하며 안보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해양협력 MOU를 통해 해상범죄 대응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필리핀 에너지부와 바탄 원전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바탄 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다가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후 방치되어 왔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한 에너지계획 2050에 따라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고리 2호기와 동일한 노형을 가진 이 원전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라구나 호수순환도로와 PGN 교량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EDCF를 통해 라구나 호수순환도로의 첫 번째 구간 건설에 약 9억 500만 달러, PGN 교량 사업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EDCF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필리핀의 빌드, 베러, 모어 인프라 정책과 한국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 일정으로 필리핀 국민 영웅인 호세리잘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싱가포르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부문에서의 부진이 특히 부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고대역 폭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점이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0조 7,717억 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 후 고객, 임직원, 투자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대적인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특히 HBM에서의 성과 부족에 기인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와의 협력에서 납품 지연이 발생하며 HBM32 제품의 성능 검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증가로 범용 메모리 제품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며 삼성전자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SI 부문에서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복원과 미래 준비,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바탕으로 DS 부문의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간 소통 부족과 비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코어 워크라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통해 내부 소통과 토론 문화를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반도체 사업의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고 기술 경쟁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9% 넘게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에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제재 완화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주로 중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산유국들은 증산을 통해 유가 상승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PEC는 오는 12월부터 증산을 계획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증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유가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는 39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아시아양 원유 가격을 배럴당 0.9달러 인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응한 초중고교 교원 5,848명 중 91.8%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시한 사례들 중에는 경기력 저하에서 저하를 왕이나 왕비를 가리킬 때 쓰는 저하로 오해했다. 녹음을 녹음기와 혼동했다. 가로등이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부르냐고 묻는다. 곰탕을 곰으로 끓인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곰이 맞냐고 물었다 등의 답변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와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디지털 매체 과다 사용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응답자의 36.5%가 스마트폰과 게임 등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29.2%는 독서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사들이 독서 활동 강화, 어휘 교육 강화, 디지털 매체 사용 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94.3%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글씨 가독성도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문맹률이 낮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문해력이 높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해력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디지털 기기 의존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독서 및 글쓰기 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편의점 GS25가 치킨, 떡볶이, 피자 등 배달 인기 메뉴를 중심으로 특화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상과 이중가격제 등으로 배달 음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저렴한 가격을 통해 배달 수요를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GS25는 10일 치킨, 떡볶이, 피자 3개 카테고리에서 퀵커머스 특화 신제품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치킨25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강력계 치킨은 8,900원에 판매되며 10월 한 달 동안 2,000원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떡볶이는 쌀떡, 쫄면사리, 어묵 등이 포함된 2, 3인용 떡볶이 파티팩이 7,900원에 출시되며 31일까지 GS 배달 및 방문 포장 주문 시 2,000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피자 카테고리에서는 체다 페퍼로니 피자가 7,900원에 선보이며 주말과 월요일에 3,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S25가 이처럼 배달 특화 상품을 강화하는 이유는 배달 음식의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함입니다. GS25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와 이중가격제 등으로 비싸진 배달 음식을 1인분 용량으로 저렴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러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9일 한글날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 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며 다소 쌀쌀할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한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